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커말 2급 실기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여러분들 계산 작업이죠. 최신 계산 작업, 여러분들 시험에 나올 만한 최신 계산 작업 문제들, 함수 문제들 30문제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0문제를 갖다 여러분들이 풀고 이렇게 시험에 가시면요 계산 작업에서 자신있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와 같이 한번 계산 작업 문제를 갖다가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신 계산 작업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요, 표 1에서 폐기물 비율에 대한 순위를 구하여 아래 조건같이 상태에 표시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폐기물 배출 조사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엑셀 표가 있죠. 표 1이라고요. 자, 상태는 1위, 2위는 높음이고 여기에서 상태는 1등, 2등은 높음이라고 표시하래요.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여러분들 비율에 따라서 순위를 구해가지고 여러분들 비율 있죠. 이 비율에 따라서 순위를 갖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값들 있죠. 이렇게. 그래서 1등, 2등은 높음. 알겠죠? 폐기물 비율이 높음. 3, 4등은 뭐라고 한다? 3, 4등은 중간이라고 하고 5등은 낮음으로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5개죠. 여러분. 5개니까 1등, 2등, 3등, 4등, 5등까지 나오겠죠. 그리고 순위는 폐기물 비율이 높은 업종이 1위가 된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업종이 뭐가 된다? 여러분들 1위가 된다는 거예요. 1등. 자, 이해되셨습니까? 1등. 그 다음에 이제 62.7이 1등이겠죠. 그 다음에 10.5가 2등이겠고요. 9.4가 3등. 여기가 8.1이 4등이겠네요. 그죠? 3.5가 마지막 5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를 매기고 1등, 2등은 높음이라고 그랬으니까 1등과 2등 있죠. 1등, 2등 부분에다가는 뭐라고 표시를 한다고요? 높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높음, 1등, 2등은 높음이라고 표시를 해라. 그죠? 3, 4등은요? 3등과 4등은요? 중간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5등은요? 낮음이라고 표시를 하고.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함수는요, chuse와 rank eq라는 함수를 사용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함수들 이용해서 문제를 갖다 이제 풀어 볼 거고요. 우선은 함수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우선 함수 설명하기 전에 문제 해석부터 한번 해볼게요. 폐기물 비율에 대해서 순위를 구한다. 여러분들 항상 함수 풀 때, 함수 문제를, 계산 문제를 풀 때 어떤 함수를 먼저 써야 하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읽으면 그 답은 나와 있어요. 폐기물 비율에 대한 순위를 구한다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해야 할 게 뭐죠? 첫 번째, 순위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순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이 순위를 가지고 높음, 중간, 낮음이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두 번째.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해야 할 게 순위를 구하는 거나 순위를 구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순위를 구할 때 쓰는 함수가 뭐였죠? rank eq라고 그랬죠? rank eq라는 함수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rank eq는 뭐 할 때 쓰는 함수죠?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함수입니다. 순위를 구할 때. 그게 rank eq예요. 자, rank eq는요, 3개 값을 넣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rank eq, 이 순위 구하는 함수도요,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위 구하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순위 구할 값. 그 다음에 순위 구할 범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옵션. 이렇게 3가지를 갖다가 넣어 주셔야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요 세 가지, 랭크 EQ는 이렇게 세 가지를 넣어야지 순위를 구할 수 있다라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옵션 부분인데, 옵션은 뭘로 쓰이냐, 옵션이 뭐 하는 거냐. 자, 여러분들 옵션, 자, 옵션에서 0일 때는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거고, 자, 옵션이 1이잖아요. 그러면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0과 1의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거. 그러니까 옵션에 0을 써주면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고, 1일 때는 오름차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림차순이라는 것은요, 내림차순이 뭐죠 여러분들? 내림차순은요 내려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큰 값부터 작은 값으로 순위를 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점이 몇 등, 100점이 1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90점은 몇 등, 2등이 되고요. 80점이 몇 등이 될까요? 그럼 3등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게 바로 뭐다? 내림차순이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성적 같은 거를 순위를 매길 때, 자, 이렇게 뭐를 이용하죠? 바로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겠죠. 일반적으로 순위를 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은 무슨 방식을 쓰죠?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겠죠. 그럼 내림차순의 반대가 뭘까요? 오름차순이에요. 자, 내림차순의 반대는 뭐다? 오름차순. 오름차순은 뭘까요? 그러면 작은 것부터 어떻게 해요? 큰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는 방식.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9초가 1등이 되고요, 달리기 같은 거 보면 10초가 2등이 되고요, 11초가 3등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기록 같은 거, 우리 달리기 같은 거 있죠. 달리기, 수영, 이런 기록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들은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랭크 EQ라는 함수가 이러한 함수다라는 거 이해 다들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랭크 EQ. 자, 그래서 랭크 EQ라는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랭크 EQ를 배웠기 때문에 랭크 EQ 갖다가 순위를 구해 보죠. 자, 여기 상태에다가 여러분들 뭐를 가지고, 이 비율을 가지고, 이 8.1이, 그러니까 이 8.1이 여기 안에서 몇 등이냐, 그 순위를 구해보라는 얘기죠. 자, 랭크 EQ 함수를 써볼게요. 랭크 EQ. 자, 밑에다가 제가 이렇게 좀 놓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는, 자, 그리고 뭐라고 적어야죠 여러분들? 랭크 EQ라고 적어줘야죠. 자, 여러분들 여기다 R 쓰면 나오죠. RA. 자, 랭크 EQ 보이세요? 랭크 EQ 더블 클릭. 자, 랭크 EQ 더블 클릭해서 랭크 EQ를 삽입을 하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함수, 여기 안에 인수라고 그래요. 함수에다 넣어주는 이런 값들을 세 가지를 넣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넘버라고 되어 있죠. 넘버가 뭐다? 순위 구할 값. 자, 여러분들 뭐를 가지고 순위를 구해야 합니까? 이 비율을 가지고 순위를 구해야죠. 그러니까 어디를 찍어준다? 이 비율 값을 찍어줘야 하는데, 이 비율을 찍지 못하죠. 그죠? 이렇게 찍어야 하는데, 여기를 찍어야 하는데 못 찍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그 위에 셀을 찍어주세요. 알겠죠? 비열 3행 셀을 찍어야 하는데, 만약에 못 찍을 때는 그 위에 셀을 찍어주시고, 어떻게 한다? 방향키로 내리세요. 키보드에서 방향키 있죠? 방향키로 아래로 한 칸 내려주세요. 어때요? 됐습니까? 비열 3. 자, 비열 3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컴마.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범위, 레퍼런스, 범위예요. 범위. 순위 구할 범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위를 어디에서 구하겠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자, 비열 3부터 비열 7행까지 이렇게 잡지 못할 때는 비열 3부터 잡기가 힘들죠. 그럼 거꾸로 반대로 잡으세요. 이렇게 비열 7부터 올라가세요. 거꾸로 올라가도 됩니다. 비열 3행까지 보이세요? 비열 3부터 비열 7까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 순위 구할 범위라고 그러죠. 이 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점선이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순위 구할 범위가 변하지 않는 거죠. 항상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순위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한다? 절대 주소로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키보드에서 절대 주소 우리 고정시킬 때 쓰는 키 뭐였죠? 절대 변하지 않게 고정시킨다. F4키.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이렇게 F4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절대 변하지 않게 고정시킨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컴마. 옵션 나오죠. 옵션은 뭐죠,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큰 값이 1등이 되게 하라고 문제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큰 값이 1등. 난 잘 모르겠다. 그럼 0이라고 하셔도 돼요. 알겠죠? 거의 시험에서 90%는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는 방식이고,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내림차순이 아닌 경우는 어떤 경우다? 여러분들 기록 같은 거, 수영이나 달리기 이런 것들 오름차순이라고 그랬죠. 자, 0이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랭크에 대해서 다 됐습니다. 가로 닫고요. 엔터. 그러면 여기 8.1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8.1이 여기 안에서 몇 등이다? 이 범위 안에서 4등이다 이 뜻입니다. 자, 맞죠? 4등. 자, 그러면 이거 밑으로 채워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 순위 구한 거 있죠? 거기에서 채우기엔들 갖다가 쭉 구해주세요. 어때요? 자, 나온 거 보여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면 1등이 62.7 맞죠? 그 다음에 2등이 10.5 맞죠? 3등이 9.4, 4등 8.1 이렇게 5등이 3.5 순위가 제대로 구해졌죠. 이게 바로 랭크 EQ입니다. 자, 랭크 EQ 여러분들 저랑 같이 이렇게 해보셨죠?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랭크 EQ 함수를 이렇게 했고요. 자, 랭크 EQ 갖다가 뭐를 구한지 아시겠죠? 순위를 구했어요. 자, 이제 순위를 구했으면 뭐를 해야 한다고 그랬죠? 상태는 여기 상태에다가 1등, 2등은 뭐라고 한다? 높음이라고. 그죠? 1등과 2등 있죠. 1등과 2등은 높음이라고 표시하라는 얘기고 3, 4등은 중간, 5등은 낮음이라고 표시를 하래요. 이제 뭐를 해야죠? 이렇게 높음, 중간, 낮음을 갖다가 표시하는 걸 해봐야죠. 그 함수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런 함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추수겠죠. 왜? 얘는 순위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은 얘예요. 자, 그래서 추수 함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함수 설명. 자, 박쌤의 함수 설명. 자, 어떻습니까? 제가 함수는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choose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찾기 참조 함수라고 그래요. choose는요 순위 구할 값이 아니라 인덱스 색인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저는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좀 쉽게 위치 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치 값. 한마디로 위치 값, 그 다음에 값 1, 값 2, 값 3 이런 식으로 해서 255까지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쓰는 거냐, 그죠, 여러분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면요, choose가 이렇게 쓰이는 함수예요. 만약에 위치값에는 뭐가 들어간다? 숫자가 들어가요. 1. 그러면 지구. 만약에 2일 때는 화성. 3일 때는 뭐라고 한다? 예를 들어 3이잖아요. 3일 때는 목성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위치값 숫자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온다. 자, 그래서 위치값이 1이죠. 1이면 뭐를 가져온다? 여러분들 1일 때는 지구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2면은 두 번째 값 화성을 가져온다는 얘기고요. 3이면 몇 번째, 세 번째 값인 목성을 가져오게 된다. 이게 바로 추수 함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실습 예제를 통해 실습 한번 해볼게요. 직접 이렇게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제가 해볼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추수 적었죠. 자, 1이라고 제가 해놨죠. 이 위치값에다 1이면 뭐를 가져온다? 지구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자, 인덱스 넘버 보이세요? 밸류 첫 번째 값, 밸류 2 두 번째 값, 밸류 3 이런 식이에요. 자, 보이세요? 자, 엔터 쳐볼게요. 지구라고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아, 지구라고 나왔네요. 여기 2라고 적으면 뭐가 나온다? 그러면 화성, 그죠? 3이라고 나올 때는 3이라고 적으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목성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다가 제가 3 대신에 4라고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4라고 적으면 에러가 나와요. 그죠? 샵 밸류라고 에러 나오죠. 왜 에러가 나올까요? 4라고 있으니까 네 번째 위치,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죠. 네 번째 게 없기 때문에 에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뭐다? 추수 함수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추수 함수가 뭔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자 보세요. 1등, 2등은 높음이라고 돼 있다. 그죠? 1등, 2등은 높음이래요. 자, 그럼 첫 번째 셀, 우리 순위를 구한 첫 번째 셀 있죠? 그 첫 번째 셀에다가 셀 포인트 놓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추수를 갖다가 자 보세요. 1등, 2등이면 1, 2일 때는 높음 이렇게 돼 있죠? 3, 4일 때는 중간, 5일 때는 낮음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세요. 랭크 갖다가 4라고 나왔죠. 랭크. 자, 그러면 이 앞에다가 뭐를 써준다? 추수라고 이렇게 적을게요. CHO 보이시죠? 인수 목록 중 하나를 고른다. 추수. 그리고 인덱스 넘버라고 나와 있죠. 인덱스 넘버가 뭐다? 위치 값이라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풀어서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치 값. 이게 4라고 돼 있죠,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여기 랭크 맨 뒤에다가 놓고 컴마. 자, 밸류 1이라고 나오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치 값이 1일 때. 1일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까 1등일 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1등일 때 높음. 그죠? 자, 1등일 때 높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값이 1이다. 그럼 뭐라고 한다? 높음이라고 이렇게 해 주셔야죠. 그 다음에 컴마 밸류 2 2일 때는 뭐라고 해야죠? 2등도 높음이라고 해줘야겠네요. 높음 이렇게요. 컴마 밑에 거 보세요. 밸류 3 이게 3일 때 그러니까 3등일 때는 뭐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이라고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따옴표 중간 컴마 밸류 4등일 때도 중간이겠죠. 그 다음에 컴마 5일 때는요. 그죠? 밸류 5일 때는 낮음. 그죠? 그래서 큰 따옴표 낮음. 자, 그리고 랭크 EQ 갖다가 순위를 가지고 위치 값을 구한 거고 이게 1등부터 5등까지니까 여기가 5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1, 2, 3, 4, 5 5개 보이죠? 1등일 때 여기 높음, 2등일 때 높음, 3등일 때 중간, 4등일 때 중간, 5등일 때 낮음. 다 끝났죠? 그러면 가로를 닫아야죠. 추수에 대한 가로 닫고.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이 부분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되시죠? 자, 함수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오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순위가 1일 경우는 첫 번째 거 높음. 그죠? 2일 때는 두 번째 거 높음. 3일 때 거는 3이면 세 번째 거, 4일 때는 네 번째 거, 그죠? 5일 때는 다섯 번째 거 이렇게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엔터를 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아까 4등이었으니까 중간이라고 나오고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시면 자, 어떻게 되죠? 중간 높음, 낮음, 중간 높음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서 상태에 따른 표시를 갖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이거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문제 어떻게 푸는지 자세하게 이렇게 순서적으로 보면 된다 그랬어요. 순서적으로. 먼저 뭐 구한다 그랬죠? 순위 구한다. 랭크. 자, 랭크 EQ 갖다가 순위 구하겠습니다. 자, 순위 구할 값 찍고요. 자, 비열3 그리고 컴마 순위 구할 범위라고 그랬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비열3부터 비열7까지. 여기 비열3 못 잡죠. 그럼 거꾸로 잡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거꾸로 잡고 올라가시고 F4키 눌러서 절대 주소로 고정 그리고 컴마 옵션 두 개 나오죠. 0하고 1하고 0은 내림차순 1은 오름차순. 내림차순이죠. 큰 값부터 1등 가로 닫고 엔터. 순위 구해지는 거 보이시죠? 4등이라고 나왔네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주고 그죠? 순위 다 구했죠? 자, 첫 번째 셀에서 이제 랭크 EQ 그 앞에다가 뭐라고 쓴다? choose. 자, 인수 목록 중 하나를 가져온다 그랬죠? 자, choose 더블 클릭해서 인덱스 넘버 위치값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맨 뒤에다가 컴마 찍고 밑에 거 보세요. value 1, 1일 때 뭐라고 그랬죠? 1등이면 높음이라고 그랬죠? 여기다가 높음 2일 때 높음, 2등도 높음, 3일 때는 중간, 컴마, 자, 4일 때는 중간, 컴마, 마지막 5등은 뭐라고 했다? 낮음.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면 자, 상태를 갖다 표시하게 되겠죠. 높음, 중간, 낮음 이런 식으로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문제. 자, 2번은요. 표 2에서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자, 표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자, 표 2가 뭐라고 돼 있죠? 교육 출석 현황이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래서 출석한 일수가 이 동그라미가 출석한 일수예요.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출석한 일수예요. 출석을 몇 번 했다? 하나, 둘, 세 번. 그죠? 이 사람은 출석을 3번 한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3번 했겠네요. 이 사람 몇 번 했죠? 2번 한 거죠? 1번, 2번. 그죠? 이 사람은 1번. 이 사람은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그래서 출석한 일수가 이 동그라미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이게 이제 3개 이상이다. 그러니까 3개 이상, 3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죠?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수. 그러니까 3 이상이 되면 여기다 이수라고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출석을 3번 이상 했다. 그러면 이수. 첫 번째 사람이 이수했죠. 두 번째 사람도 이수. 그죠? 그리고 3개 이상이 아니면 공백으로 표시해라. 이 사람은 공백. 그죠? 이 사람도 공백이죠. 이 사람은 3번 했으니까 이수. 이수한 사람이 3명이겠네요. 자, 이렇게 이수 여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함수는요, if하고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자 보세요. 문제에서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출석한 이 동그라미의 개수, 그죠? 이 동그라미가 3개 이상이면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죠?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뭐다?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한다. 자, 근데 동그라미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여기서는 동그라미의 개수가 여러분들 개수를 구할 때 쓰는 함수가 뭐다?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옮겨 볼게요. count blank가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 count blank. count blank라고 돼 있죠. count blank. 자, count blank는 뭐 하는 거다, 여러분들? count가 개수를 센다 이 뜻이죠. blank가 공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자, 그래서 count blank는 형식이요 범위만 넣어주시면 되세요. 범위. 그러면 범위 안에서 공백의 개수를 세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count blank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센다 그러면 어떤 걸 쓰셔야 하냐면 는하고 카운트하고 카운터가 있어요. 카운트도 있는데요. 카운트는 뭐냐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위, 카운트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고 범위인데요. 범위에서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 숫자가 몇 개인지 숫자밖에 세지 못합니다. 카운트는. 그 다음에 카운타가 있는데요. 카운타가 있어요, 여러분들. 카운트 함수가 이렇게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이렇게, 보통 카운타가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카운트 블랭크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문제로 지금 풀어보고 있죠. 카운타는요, 이건 뭐냐? 카운타는 all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모두. 그러니까 문자, 숫자 다 세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카운타예요. 이 세 개의 차이를 갖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운타는 숫자, 문자 다 세는 거, 카운트는 숫자밖에 못 세는 거, 카운트 블랭크는 공백의 개수를 세는 거. 구분이 됩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COU, 카운트를 써볼게요. 카운트라고. 자, 카운트라고 하고 범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F3부터 I3까지 가로 닫고 엔터. 빵이라고 나오죠? 자, 왜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범위 안에서 뭐다, 여러분들? 숫자가 몇 개인지, 숫자가 없죠? 문자밖에. 그러니까 뭐가 나온다? 빵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숫자 100을 썼어요. 그러면 1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그죠? 이렇게 숫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갖다가 세는 게 바로 카운트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100 지울게요. 그러니까 빵이라고 나오죠? 카운타는 뭐냐? 카운타는 뭐다, 여러분들? 카운타는 이 범위 안에서 뭐의 개수? 공백을 제외한 숫자, 문자를 다 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거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보면은, 자, 3개, 이거 2개, 이거 1개, 3개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카운타예요. 아, 카운타는 뭐다, 여러분들? 문자, 숫자 이렇게 다 셀 수 있는 거예요. 공백 빼놓고 나머지 다 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자, 보세요. 카운트 블랭크를 사용하라고 그랬어요. 카운트 블랭크는 공백의 개수.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문자, 이 동그라미의 개수를 센 거죠. 근데 여기다 카운트 블랭크를 써볼게요. 그러면 는하고 카운트 블랭크라고 있죠. 카운트 블랭크 1일차에서부터 4일차까지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그럼 1이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안에서 공백이 몇 개냐? 하나다, 이 뜻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들? 공백이 하나? 자, 쭉 끌어볼게요. 자, 공백의 개수를 다 표시하죠. 자, 여기는 공백이 하나다. 카운트 블랭크를 이용한 거예요. 지금 카운트 블랭크 보이죠? 공백이 하나다. 여기도 공백이 몇 개? 하나. 여기는 공백이 몇 개죠? 한 개, 두 개. 맞죠? 2라고 나오고, 공백이 몇 개죠? 한 개, 두 개, 세 개. 자, 표시되는 거 맞죠? 공백이 하나니까 1이라고 나오고. 자, 카운트 블랭크는 공백의 개수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함수다라고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if 함수를 갖다가 이제 지금 공백의 개수를 표시한 겁니다. 공백의 개수. 자, 카운트 블랭크 갖다가 그러니까 공백의 개수를 표시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그라미의 개수가 3개 이상이면 이수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백의 개수가, 자, 보세요.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공백의 개수가 1, 뭐라고 하죠? 1보다 1 이하면 3개 이상의 반대,
그러니까 공백의 개수를 가지고 체크하면 되죠. 공백의 개수. 공백의 개수가 몇 개? 1 이하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공백이 1 이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죠? 공백이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러니까 0이거나 1이면, 0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4개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1이거나 0이면 뭐가 된다? 여러분들 이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이 공백의 개수가 1이거나 0이면, 자, 1이 3개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한다? 이수라고 표시한다.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한다. 나머지는 이렇게 여기에다는, 여기 1인 곳은 이수, 나머지 여기는 뭐다? 공백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죠. 자, 그럼 무슨 함수를 사용해줘? if 함수를 사용해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 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좀 문제를 갖다 좀 더 어렵게 낸 거예요. 그죠? 카운트 블랭크를 써서. 만약에 카운타를 썼으면요, 이거 카운타를 썼으면 뭐라고 해야죠? 카운타 3 이상인지를 검사했으면 돼요. 그죠? 동그라미의 개수가 3 이상인지를 검사했으면 되는데, 반대로 카운트 블랭크를 써서 좀 더 문제를 꼬아놓은 거죠. 자, if 함수, if 함수 갖다가 이제 조건 검사해야 돼. if 함수가 뭐 하는 거죠? 조건을 검사할 때 사용하는 함수를 갖다 if 함수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들 if 함수. 자, if 함수는 조건을 검사할 때 쓰는, 그래서 if하고 가로 열고 조건, 그리고 참, 거짓, 그죠? 이게 if 함수죠. 논리 함수라고 얘기하죠. if 함수를 논리 함수. 그래서 if 함수는요, 이런 함수입니다. 조건을 검사해서 참일 때, 거짓일 때를 갖다 지정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뭐라고 이렇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if 함수 갖다 조건을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가 공백의 개수가 1 이하냐, 그죠? 공백의 개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라고 한다? 참일 때는 이수, 이렇게, 그죠? 거짓일 때는 뭐라고 한다? 공백. 공백은 큰 따옴표 2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가 조건, 그죠?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는 거죠. 조건. 여기까지가 조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건이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여러분들? 이수가 뭐예요? 참일 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참일 때 수행할 부분이에요. 이거는 거짓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if 함수를 갖다가 왜 쓰는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if 함수를 써볼게요. 여기에다가 요 첫 번째 셀에서 카운트 블랭크 앞에다가 이제 if 함수를 적겠습니다. if라고, if 가로 열고, 여기다 뭐라고 해야 돼요? 카운트 블랭크 갖다가 공백의 개수 됐죠. 그게 1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맞죠? 그리고 컴마. 밑에 보세요. value if true, 조건이 참일 때, 그죠? 조건이 참일 때. 자, 조건이 참일 때 뭐라고 한다? 이수라고 한다. 이수. 그리고 컴마 밑에 보세요. value if false, 거짓일 때 공백. 공백은 그냥 아무것도 안 쓰는 게 아닙니다. 큰 따옴표 2개, 이게 공백 표시예요. 한마디로 함수에서. 가로 닫고. 됐습니까? 이렇게 하고 엔터. 그러면 이수라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공백이 하나 이하일 때, 하나이거나 0일 때, 없을 때 바로 이수가 된다는 거죠. 쭉쭉 끌어보세요. 체육앤돌로 끌어보면 이수가 3개 나오고 공백이 2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빠르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이수 여부에다가 우선 카운트 블랭크 써가지고 공백의 개수를 센다. 그죠? 카운트 블랭크 1일차부터 4일차까지 공백이 몇 개인지 엔터. 자, 공백이 하나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죠. 한 개, 한 개, 2개, 3개, 하나, 이런 식으로요. 첫 번째 셀에서 카운트 블랭크 갖다 공백 셌죠? 그러면
if 함수 써가지고 가로 열고, 자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이라고 그랬죠. 이 공백의 개수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라고 한다? 이수. 그죠? 이수라고 한다. 이수. 공백이 하나이거나 0이면, 그죠?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해서 이수가 표시되고요. 이수, 그 다음에 공백이 2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이제 부서 직원 현황이라고 이제 표 3 있죠. 그 3번 문제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3번 문제 읽어볼게요. 표 3에서, 표 3 있죠. 부서 직원 현황이라고. 표 3에서 전화번호에 B열 10일부터 여기 전화번호 있죠. 전화번호에 여기 이 전화번호에서 이 전화번호 부분 이 앞에 세 자리를 이용해서 앞에 세 자리 있죠. 앞에 이 세 자리를 이용해서 지역명을 표시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앞에 세 자리 있죠. 요 국번이라고 그러죠. 국번을 이용해서 지역명을 표시해봐라. 어디에서 이제 지역명을 표시하냐면요. 밑에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있죠. 자, 여기 지역번호표라고 있죠. 054 일대. 그러니까 054명 경북이라고 여기 딱 054로 돼 있죠. 그러면 여기 경북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경북. 그 다음에 031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경기도. 여기 경기도 이런 식으로.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앞에 이 국번 있죠. 국번 세 자리를 지역번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역을 갖다 표시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지역명을 표시하라. 자, 지역번호표를 이용하시고 여기 지역번호표 있죠. B열 그죠? 18행부터 D열 19행까지 이 지역표를 갖다 이용하라고 그랬고요. H루것과 left 함수를 사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전화번호의 앞에 세 자리를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전화번호에서 앞에 세 자리를 가져와야겠죠. 이 세 개의 번호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찾는 거예요. 이 지역 번호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자리를 가져와서 지역 번호표에서 찾으라는 얘기죠. 뭐를 갖다? 지역명을. 그럼 여러분들 H루것과 left 함수 사용했는데 left 함수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자, 앞에 세 자리. 문제에서 앞에 세 자리를 이용해라. 앞에서 몇 개 가져와라. 그럼 무슨 함수일까요? left 함수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left가 뭐다? 왼쪽에서 몇 글자 가져와라. 이럴 때 사용하는 함수예요. 자, 그래서 left 함수. left 함수라는 거. 자, 여러분 left 함수는 왼쪽에서 몇 글자 가져와라. 예를 들어서 A, B, C, D, E 이렇게 있으면요. 컴마 3.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왼쪽에서 세 글자 가져와라. 자, 그러니까 어떻게 표시된다? A, B, C라고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바로 left 함수예요. left에 반대되는 함수가 뭘까요? 그럼 왼쪽 말고 오른쪽도 있겠죠. 그게 무슨 함수다? right 함수예요. left 대신에 여러분들 right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right는 오른쪽에서 세 글자.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한 개, 두 개, 세 개. C, D이라고 이렇게 가져온다는 얘기죠. 자, 이해되시죠? 함수 어렵지 않죠? 지금 C, D, E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사용할 함수가 뭘까요? 그러면 왼쪽에서부터 몇 글자, 세 글자를 가져와야 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먼저 사용한다? left 함수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역명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선은 왼쪽에서 세 글자를 가져오는 left 함수를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다 는 하고 left. 자, L이 여기 left 있죠? 자, 찍어주세요. 전화번호 찍고, 자, 텍스트 되어 있죠? 텍스트, 글자, 문자, 그리고 컴마, 넘차. 가져올 개수예요. 몇 글자 가져오겠다? 세 글자 가져오겠다. 3이라고 적으면 돼요. 엔터. 그러면 054라고 가져온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전화번호에서 왼쪽에 세 글자 가져온 거죠. 그리고 채우개 눌러 밑으로 끌어주시면 054, 031, 031, 032 이런 식으로 쭉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함수 뭐를 써야 하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레프트 함수 썼고, 그 다음에 지역명을 갖다 뽑아와야겠죠? 이 지역번호표에서.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뭐다, 여러분들? hlookup입니다. 자, 시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h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찾기 참조 함수라고 그러죠? 찾기 참조 함수 시험 문제에 어떻다? 거의 안 빠지고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hlookup, vlookup 이런 찾기 참조 함수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행참조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갖다 행참조 함수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요 hlookup 이렇게 쓰는데요. hlookup h가 허리진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이란 수평, 행이 이거죠, 여러분들. 행 방향이 뭐죠? 행이 이게 행이라고 그러죠. 요걸 행이라고 그러죠. 행. 그러니까 수평 방향으로 찾는다. 그래서 행. 이거는 뭐죠? 반대로 요렇게 찾는 거는 열이라고 그러죠. 열. 이거는 수직이라고 얘기하죠. 수직. 그죠? 이거는 수평. 그죠? 행 방향, 수직은 열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hlookup의 형식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hlookup은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가요. 이게 찾을 값, 찾을 범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행 번호, 그 다음에 옵션, 이렇게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옵션에는요, 여러분들 옵션 설명을 드릴게요. 옵션은 true, 펄스가 있는데 true일 때 유사일치, 근사값으로 비슷한 값으로 찾는다, 이 뜻이에요. 근사값으로 비슷한 값으로. 펄스일 때는 뭐라고 그런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는다.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정확한 값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쓰는지 한번 여기서 저랑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 054를 가지고, 자 보세요. 지역명이 이제 054죠. 이 054를 가지고 찾을 값이 뭐다, 여러분들? 그럼 찾을 값이라는 게 054라는 값을 가지고 찾겠다. 어디에서요? 요 표 안에서. 지역번호 표 안에서. 그러니까 찾을 값이 1번, 그죠? 찾을 값이 1번, 요거. 찾을 범위는 어디가 되죠, 여러분들? 2번. 이 범위, 요 표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2번. 세 번째로 넣어줄게 행번호죠. 행번호가 뭐냐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이 hlookup은요, 찾을 값 있죠. 054를 가지고 어디에서 요 표 범위, 찾을 범위에서 찾는데 첫 번째 행에서 찾는다고 그래요. 찾을 값은. 어떻게? 무조건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찾습니다. 그러니까 054를 첫 번째 행에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첫 번째 행에 가면서 054 찾았죠. 자, 이렇게 054를 찾았죠. 그리고 행 번호라고 있는데 몇 번째 행. 이게 여러분들 이 표 보세요. 지역번호 표가 행이 몇 개예요? 한 개, 두 개. 그죠? 열은 하나, 둘, 세 개. 열이 세 개고 행이 두 개예요. 이해됩니까? 행이 두 개죠.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그러면 054를 찾았죠. 첫 번째 행에서. 그리고 내가 가져올 행번호란 뜻이에요. 행번호는 몇 번째? 2라고 적는 거. 왜 2라고 적는다? 두 번째 행번호 값 가져오겠다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4번의 옵션은 뭐를 쓴다? 여러분들 옵션은 뭐라고 그랬죠? 자, true는 유사일치, 그러니까 근사값으로 찾겠다. 펄스는 정확히. 여러분들 054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거 그죠? 054라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근사값이라는 건 없죠. 자, 그래서 뭐라고 한다? 펄스라고 적어줘야 돼요.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으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지고 찾겠다라고 했을 때.
아시겠죠? 근사값은 언제 쓰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10대 20대, 30대를 표시하겠다 뭐 이럴 때 10대는 초등학생, 초등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초등이라고 할게요. 초등 그냥 20대는 중등이라고 할게요. 그냥 중등.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기 임의적으로 해본 거예요. 30은 고등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15는 뭐에 들어가죠? 여기 초등이라는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15, 16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러면 이게 근사값으로 찾는 거죠. 10이라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21은요 중등에 들어가고 30 넘어가는 거 37 같은 경우는 고등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사값으로 찾아야 돼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요거 하면 이제 H룩업을 한번 써볼게요. H룩업. 다 지우고 이제 H룩업을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레프트 함수 맨 앞에다가 뭐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H룩업 보죠? 더블 클릭, 룩업 밸류 이렇게 나오죠. 찾을 값 내가 054를 가지고 찾겠다. 그죠? 그 다음에 컴마. 함수를 할 때는요,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 밑에 거 해설을 갖다 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세요. 테이블 에리어, 찾을 범위라고 그랬죠. 찾을 범위는 어디? 지역번호 표에서, 여기 표 안에서 찾겠다라고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 범위 안에서 찾겠다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이 범위 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찾을 범위는 변경된다 안 된다? 이 범위는 변경되지 않는 거죠. 항상 여기 안에서만 찾는 거예요.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키를 누른다? F4 키를 눌러서 절대 주소. 자, 보이세요? F4 키 누르면 달러가 들어가죠. 이게 절대 주소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절대 변하지 않게 고정을 시킨다. 절대 주소. 그리고 컴마로 구분하겠습니다. 컴마, 로우 인덱스 넘버, 행번호.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져올 행번호라는 거죠. 첫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느냐,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는데 행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역을 가져오는 거니까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는 거죠. 두 번째 행값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쓴다? 2라고 적어줘야 돼요. 여기다가 행번호값 2라고 적는 거예요. 가져올 행번호 두 번째 행값 가져오겠다. 로우 인덱스 넘버 그리고 컴마 세 번째 옵션이라고 그랬죠. 유사일치 정확하게 일치. 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겠느냐 근사값으로 찾겠느냐. 내가 054라는 것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지고 찾아야죠. 정확히 일치 펄스라고 있죠. 더블 클릭. 됐습니까? 그리고 가로 닫아야죠. H룩업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경북이라고 나오는 거. 054니까 경북 맞죠. 031은 경기도고. 자,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맞게 나왔습니까? 경북, 경기도, 인천, 경기도, 경북, 경기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명이 표시가 된 거. 그죠? 자, 그래서 H룩업 레프트 함수 사용해서 이렇게 구해봤죠. 자, 이것도 빠르게 한번 설명 다시 한번 드리면 레프트 함수 써가지고 왼쪽에서 몇 글자요? 전화번호에서 왼쪽에서 세 글자. 그죠? 자, 그리고 레프트 앞에다 뭐 쓴다? H룩업 행참조 함수인 H룩업. H룩업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룩업별 찾을 값 내가 지역 번호를 가지고 찾겠다. 그리고 컴마 테이블에 찾을 표 여기 안에서 이 표 안에서 찾겠다라고요. 그리고 이 표는 고정되어 있어야 하니까 항상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죠. F4키. 그리고 컴마 로우 인덱스 넘버 행번호 이 표에서 몇 번째 행값을 가져오는 행이 두 개죠. 첫 번째, 두 번째 행값 가져오겠다. 두 번째 행이 뭔데요? 지역명이죠. 그리고 컴마 옵션 유사일치 정확하게 일치. 이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054라는 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야죠. 그러니까 펄스 이렇게 가로 닫고 엔터. 경북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채우기로 쭉 끌어주시면 이렇게 지역명을 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4번 문제 풀어볼게요. 4번은 표 4에서 점수표를 참조하여 여기 점수표라고 있죠. 이 점수표를 참조해서 점수에 따른 등급을 구하여 지열 11행부터
역행 영역에 표시하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보래요. 자, 그래서 점수가 280점부터 241점은요. 자, 보이세요? 280점부터 241점까지. 그죠? 241점까지는 뭐라고 한다? 1등급이라고 한대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구간에 들어가는 거는 1등급. 그 다음에 240점부터 여기가 이제 이 구간이죠. 두 번째 구간부터 여기가 2등급이 되는 거예요. 얼마까지요? 210 전까지. 그러니까 211이겠죠. 211까지. 여기까지는 2등급. 210부터 이것보다 하나 적은 거 179겠죠. 자, 179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요 180보다 하나 더 큰 거죠. 181이겠죠.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 3. 그죠? 그 다음 180부터 이것보다 하나 더 큰 거 151까지죠. 151까지는 뭐다? 4등급이 되고 나머지 150 이하는 뭐가 된다? 다 5등급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표시에는요, 이렇게 1등급이라고 표시해봐라, 뭐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보라는 얘기겠고요. 매치 함수와 앰퍼선드 연산자라는 걸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치 함수라고 나와 있죠. 매치 함수. 자, 이제 매치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치 함수. 자, 매치 함수는요, 찾을 값의 상대적 위치를 표시한다. 이게 매치 함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매치는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갖다 찾는다는 얘기. 매치 이렇게 쓰고요. 3개 들어갑니다. 찾을 값, 찾을 범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옵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옵션은 3가지가 있는데 옵션은 3가지. 1이 있고 0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다라고 합니다. 옵션 3가지. 1일 때는요, 오름차순으로 찾는다. 내가 찾을 값이 찾을 범위가요, 이 찾을 범위 있죠. 찾을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을 때, 오름차순이라는 게 뭐였죠? 작은 값부터 큰 값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0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을 때,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또는 정렬되어 있지 않을 때,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뒤죽박죽 다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냥 1은 찾을 범위가 뭐다?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을 때 쓰는 옵션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들 우선은 제가 여기에서 한번 매치를 써볼게요. 는 MA 보이죠? 매치. 매치에서 룩업 밸류라고 되어 있죠. 룩업 밸류 뭐다? 찾을 값이라고 그랬죠.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찾을 값. 자, 나는 273점. 자, 그러니까 F열 11N가 아까 273점이었죠. 찾을 값, 룩업 밸류, 그리고 컴마, 찾을 범위, 룩업 밸류. 찾을 범위는 이 점수표에서 찾겠다라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합니다. 룩업 밸류, 점수표에서. 그리고 F4키 눌러서 절대 주소로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컴마, 마지막에 옵션 보이죠? 3개 나오는 거. 보다 작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겠다. 내가 273이면 그거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겠다 이 뜻이에요. 보다 크면 이렇게. 자, 여러분들 보세요. 1이 뭐라고 그랬죠?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찾을 범위가 무조건 오름차순으로. 0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마이너스 1은 뭘까요?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한다. 이 찾을 범위 있죠? 이 범위가 내림차순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해야 돼요. 왜 그렇다 여러분들? 이거 내림차순이죠. 280, 그죠? 250, 210, 180, 150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범위가 뭘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 내림차순으로 돼 있죠. 240이죠, 이렇게.
이게 내림차순이죠. 큰 값부터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넣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가로 닫으세요. 그리고 엔터. 그럼 1이라고 나와 있죠. 왜 273점이 첫 번째 위치에 들어간다. 그죠? 241까지가 280이 되는 거니까. 이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첫 번째 구간에. 자, 250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250이라는 값도, 250이라는 값은 어디에 들어가죠? 240 안 넘잖아요. 240을 안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첫 번째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234는요, 234는 240 넘어가죠. 두 번째 구간에 들어가죠. 근데 210보다는 210은 안 넘어가고, 그러니까 234는 이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등급. 200은요? 200은 여러분들 어디? 자, 200은 3등급, 그죠? 여기 3등급에 들어가는데 200, 그죠? 181까지가 3등급이죠. 여기 180 전까지, 181까지가 3등급이니까 여기는 3. 180은 뭐다? 여기서부터는 4등급으로 들어가죠. 4. 134는요, 그죠? 5등급에 들어가죠. 여기 밑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매치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하나 구했죠. 이거 구한 걸 가지고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볼게요. 그러면 보이세요? 이렇게 구해진 거, 여러분들? 자, 여기 이렇게 구해졌죠? 이렇게 제가 지금 등급이 11, 2, 3, 4, 5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매치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 값을 찾아낸 겁니다. 이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그리고 문제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뭐라고 돼 있죠? 등급을 붙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1등급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셀에다가 여기다 등급이라고 쓰면 될까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글은 문자는요,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한다고 그랬죠. 함수에서. 그래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나? 그리고 엔터를 치면 돼요, 안 돼요? 에러가 나와요. 수식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죠? 자, 여러분들 왜 그렇다, 여러분들? 이 수식하고 이 수식에서 함수하고 문자를 서로 묶지를 못해요. 연결을 못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앰퍼선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앰퍼선드 연산자가 뭐다, 여러분들? 연결 연산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다? 연결을 시킨다 이 뜻이에요. 요 문자하고 문자라고 이 함수를 서로 연결한다 이 뜻이에요. 엔터 쳐보세요. 어때요? 1등급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채우기 핸들로 쭉 끌어보세요.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뭐가 구해진다? 등급이 구해지는 거 보이죠? 문자랑 연결이 돼가지고. 자, 이게 이제 4번 문제 지금 이렇게 푼 겁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4번 문제요. 자, 매치 함수가 그렇게 중요한 함수는 솔직히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를 못 풀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당락이 결정된다? 그렇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함수에서 어떤 것들 나온다라고 앞에서 한번 정의를 해드렸을 거예요. 함수는요, 항상 다 똑같아요. 보면 합계 구하고 평균 구하고 개수 구하고. 자, 제 아마 영상 중에 있을 겁니다. 제 커마리급 재생 목록에 가셔가지고 보시면요, 함수에 대해서 어떤 함수도 나오는지 정의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잘 보세요. 합계, 평균, 개수, 합계, 평균, 개수, 조건 검사하고 찾기 참조하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함수는요, 이 5가지예요. 이 5가지를 알고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매치 함수도 찾기 참조함수에 들어가는데, 이 함수가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함수는 1급에서는 시험에서 잘 나오는 함수예요. 1급 하시는 분들은 이 매치 함수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근데 2급 뭐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이런 거 몰라도 내가 합격하는데 이거 틀렸다고 해서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데 H루급 있죠. 레프트 함수, H루급 이런 거 모르면 안 돼요. 알겠죠? H루급, V루급 이런 함수는 알고 계셔야죠. 자, 그래서 4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넘어갈게요. 5번 문제. 자, 마지막 5번 문제. 여러분들 시간이 금방금방 가죠? 함수 이렇게 풀다 보면요, 금방금방 가실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자, 표 5에서 고용 형태가, 여기 고용 형태라고 있죠. 표 5에서 고용의 형태가 비정규직 인원수의, 자, 비정규직 있죠.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가 비정규직 인원수의 합계를 구하여라. 자, 비정규직인 것만 인원수의 합계를 구하래요. 비정규직 인원수의, 보이시죠? 비정규직이 몇 개죠? 3개죠. 이렇게 3개, 이 3개에 대한 합계를 여기에다가 구하라는 얘기죠. 자, 문제는 합계를 구하는 문제구나. 2열 27행했다. 그죠? 여기에다가, 자, 비정규직 인원수의 합계에 명을 붙여라. 여기에다가 명자. 그러니까 100이면 100명.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열 22행부터 23행 영역의 조건. 여기에다가 뭐를 입력한다? 조건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섬 함수와 문자열 앰퍼선드. 아까 우리 썼었죠. 연결 연산자로 이거 사용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왜 썼다? 명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뒷섬이 뭘까요? 여러분들 썸이 뭐예요? 합계를 구하는 함수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합계 구하는 거 문제 나오는 거라고. 그거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죠? 합계 구하는 거. 자, 뒷섬은요, 합계인데 D가 붙는 합계네요. 그죠? 자, 뒷섬을 뭐라고 그런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얘기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D자가 들어가는 함수들이요. dsum. D가 데이터베이스란 뜻이에요. 이 D라는 게 여러분들 뭐다? 데이터베이스란 뜻이에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베이스란 말 자체가 뭐냐? 연관성 있는 자료들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의를 해드리면요, 표 전체 범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라는 게 이 D자가 들어가는 함수들이다. 데이터베이스는 표 전체 범위다. 자, dsum. 자, 그래서 3가지를 넣어줍니다. 데이터베이스 dsum. 그럼 뭐다?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 범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할 항목, 그 다음에 3번째 조건 범위.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가요. dsum. 그래서 표 전체 범위에서 계산 항목에서 합계를 구한다. 어떻게? 조건 범위의 조건을 이용해서. 이게 바로 dsum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dsum을 이용해서 제가 합계를 갖다가 한번 구해볼게요. 합계를 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조건이 뭘까요?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인,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인 게 바로 뭐다?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합계를 갖다가 한번 구해볼게요. 다 지울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다 이렇게 놓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에서 보시면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에서 근데 조건을 어디에다가 입력하라고 그랬죠? 조건을 갖다가 여기에다 입력하라고 돼 있죠. 문제에서 조건을 입력하라고 돼 있으면요, 거기다 조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인 거.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고용 형태 있죠? 조건을 만들 때는 이렇게 해 주셔야죠. 고용 형태, 이거 필드명이라고 그러죠? 컨트롤 C 복사하세요. 여기 첫 번째 셀 있죠? 거기에다 컨트롤 V. 그 다음에 비정규직 데이터 값이죠?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자, 조건을 만들 때는요, 필드명, 우리말로 항목이라고 얘기도 하죠. 여기다 값,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아시겠습니까? 조건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다 조건을 쓰라고 그랬으니까 고용 형태 비정규직.
자,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dsum을 갖다 이용해서 풀어볼 거예요. 자, 제가 아까 적어놓은 거 요거 이렇게 보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는, 자, 뭐라고 적는다? dsum. dsu. 자, 보이죠? dsum. 자, 더블 클릭하시면 데이터베이스 나와있죠? 데이터베이스가 뭐다? 표 전체.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표 전체 범위에서, 그죠? 자, 됐습니까, 여러분들? 표 전체 범위 이렇게 지정하셨죠? 그리고 컴마, 필드, 계산할 항목. 여러분들, 계산할 항목이라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에서 합계를 구하겠냐? 우리 계산, 합계를 구하는 거죠. dsum이. 그러니까 합계를 구할 항목. 여러분들, 합계 어디에서 구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합계 구하는 거예요? 인원수라는 이 필드에서, 여기에서 합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할 항목은 뭐를 찍어준다? 이 필드명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한다? 여기에서 필드명, 인원수라는 필드명 찍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필드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찍어주는 거예요. 이거 찍으면 안 돼요. 데이터 값을 찍는 게 아니라 필드명. 알겠죠? 아, 여기에서 계산을 해라, 이 뜻이에요. 또는 뭐라고 적어도 된다? 이렇게 3이라고 적어도 돼요. 선생님, 왜 3이라고 적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다? 세 번째 필드다. 세 번째 항목. 그러니까 자, 항목이 필드가 몇 개예요? 3개잖아요. 문화산업, 고용형태, 인원수. 그러니까 나는 세 번째 항목에서 계산을 하겠다. 이 뜻으로 3이라고 적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그래서 여기다가 3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저는 3 대신에 이렇게 필드명을 찍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컴마. 크리테리아가 뭐다? 조건범위. 조건범위는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범위 있죠. 이렇게 조건을 갖다 만들어 적어준 범위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만들 때는 이렇게 적는다고 그랬어요. 필드명 값. 자, 됐죠?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자, 가로 닫으세요. 엔터. 그러면 얼마다 여러분들? 6117명이라고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비정규직인 사람들의 인원수의 합계가 2624명 더해보세요. 671명. 그 다음에 비정규직 2822명. 그러면 맞죠? 다 더해보면 이렇게 6117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명자를 붙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여기에다가 자 보세요. 자, 여기 dsum 뒤에다가 뭐 앰퍼선드 아까 써봤죠? 앰퍼선드 연산자 이렇게 하고 큰 따옴표로 명자를 자 명자 큰 따옴표 닫아야죠. 엔터. 617명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세요? 자, 이게 바로 뭐다? dsum이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용해서 합계를 구한 거죠. 여러분들, 이게 sum 대신에 average 쓰면 뭘까요? 자, 보세요. AV daverage라고 적어볼게요. 그럼 뭐를 구한다?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엔터. 어때요? 평균 구하는 건 보이세요? 자,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dsum으로 다시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 자, 됐습니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이렇게 조건이 미리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조건 만드는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조건은 어디에다 여기에다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조건, 고용 형태, 그 다음에 복사, 컨트롤 C, 컨트롤 V, 비정규직, 컨트롤 C, 밑에다 컨트롤 V. 자, 조건 만들었죠? 그럼 이 dsum을 이용해서 합계를 구해볼게요. 는 dsu dsum 나와있죠? 데이터베이스 표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컴마 필드 계산할 항목 어디에서 계산을 하겠다? 인원수에서 계산을 하겠다. 필드명 찍어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컴마 세 번째 크리테리아 조건 범위 고용 형태가 비정규직인 거. 여기 있죠? 조건 범위. 그리고 가로 닫고 명자라는 글씨를 붙이겠다. 앰퍼선드하고 큰 따옴표로 뭐라고 한다? 명. 그리고 엔터. 617명 이런 식으로 그저 인원수가 계산이 됐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자, 함수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솔직히.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반복적으로 좀 여러 번 듣고 또 들어보고 하시면요, 함수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요, 함수가 어려운 분들은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 번 제가 비유를 들자면 자전거를 못 타는 사람은 없어요. 자전거를 이론적으로는 다 탈 수 있어요. 근데 자전거 잘 타는 사람하고 못 타는 사람하고요, 머리 차이는 아니에요. 누가 얼마나 자전거를 오래 탔느냐가 중요하거든요.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얼마만큼 함수를 많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눈에 들어오고 눈에 익잖아요. 그럼 머리에 각인이 되고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고 나쁨은 아닙니다. 여러 번 많이 하면 할수록 잘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잘할 수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요 실습 파일하고요, 요 문서 있죠. 요 문서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블로그에다가 올릴 테니까 블로그에서 다운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블로그에 제가 게시판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블로그 네이버.com 그리고 ds882845라고 제 박샘 블로그입니다. 박샘 블로거에서 다운 받으세요. 자,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해주셔야 할 작업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도 남겨주시고 응원도 좋고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은요, 이 다음 문제들 이어서 쭉 또 5문제를 갖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